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습관적으로 손이 올라가네요. 안경을 안 쓰고 합니다. 뭐 안경을 굳이 쓸 일이 없을 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시력은 안 좋지만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시대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던 때가 19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90년대 후반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란 게 이제 또 2000년대에 2010년 주변에 출현을 하게 됐죠. 불과 이제 한 14, 1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정말로 이 폰 하나로 모든 일을 폰에 들어가 버리는 찍고 있습니다. 이런 찍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지금 뭐 TV가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게 됐고요. 카메라도 따로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뭐 후레쉬 필요 없이 찍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든 기능들,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라이팅 쓰는 것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면 바로 이제 글로 이렇게 변환되고, 이것이 이제 폰 자체의 기능보다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그 기능을 하죠. 그 안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제 내장되어서 그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괴물에 관한 얘기네요. 왜 괴물인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챗 GPT란 게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는 과정 속에서 탄생을 했어요. 이 챗 GPT가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AI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지능이 아닌 이 기계의 지능을 말하는 거죠. 기계가 무슨 지능이 있느냐 하는데, 실제 기계 자체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아니고 지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증폭시키는 기술이 없다. 인간은 무한대로 이렇게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고 복귀하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얘는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면 그걸 가지고 전환하는 기술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은 없다. 그래서 신의 영역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이시돌 구단이 바둑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2016년도쯤 되죠. 18년인가 16년 그쯤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뭐라고 우리가 이시돌 구단이 못 이기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 아는 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절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 했는데, 이제 한 판 이겼죠. 그것도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까지 수천 수만 번의 대국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한다는 게 이게 전산 회로로 쫙 다 우리 뇌 속에 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인공지능 속에 과거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 100만 대, 1000만 대 정도의 그 기능을 거기에 칩 하나에 다 담아 놓은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변환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위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지금 직장을 가만히 보세요. 직장을 가만히 보시면 과거에는 거의 노동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일이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 뭐 시청에 가도 그렇고 도청에 가도 그렇고 뭐 어디들 가보시더라도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어떤 공산품을 생산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품이라고 할게요. 농산품을 또는 농산물을 생산한다 할 때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집대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곳은 뭡니까? 결국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우리가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제 라인도 보면은 이 컴퓨터 상에서 싹 다 해버리죠. 전자결제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 직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이 들면은 병원 가까운 데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하죠. 근데 지금 그 혈관을 제대로 다스리고 장기에 문제가 없으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응급상황, 소위 이머전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얘기하기 전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지방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잘 살 걸로 봤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도로망이 확충되고 이 교통수단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분들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주말 부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도로망이 원체 이제 사투리 좀 쓰면 원카 너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 AI 또는 스마트폰 이것이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 교육, 모든 분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 너무 다이렉트로 한 방에 전송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웬만한 우리 기술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건강지킴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 미국, 아프리카는 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유럽까지 전부 뭐합니까? 처방까지 다 내려줄 수 있습니다. 진단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고, 공산품 생산하는 데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휘를 생산한다면 여기 스타팅 포인트에서 출발점에서 끝까지 한 200m 됩니다. 그 사람 한 2명이 서 있습니다. 전부 오토매틱입니다. 자동화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2021년 10월에 나왔다, 22년도에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이미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급속하게 발전한 것이 언제냐면 챗GPT가 나올 때, 그리고 그 전 단계 2017, 8년도 이때, 그러니까 불과 5, 6년 정도입니다. 지금 거의 산업 모든 분야에 지금 다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얘가 인공지능인데 사람보다 뛰어넘는 또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신의 영역인데 그쯤 되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허물면서 인간의 뭘 파괴했습니까? 언어를 하나에서 여러 개로 분산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더 큰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인간의 종말도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명이 거의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인 거예요. UFO 타고 온 외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구 내에서도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가겠느냐. 물론 선진국에서는 AI를 접목한 모든 산업들이 그렇게 발전하겠지만은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40년, 50년, 100년이 걸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한 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극과 극을 달리듯이 이 AI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이 문명이라는 것이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 어느 사회, 어느 곳이건 이 격차는, 차이는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프리카에 있다면 문명이 덜 발달된 곳을 말합니다. 이 드론도 못 봤고요. 드론은 매개인이죠. UFO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UFO입니다. 전부 그런 거죠. 근데 그네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새로운 신 문명을 접하고 이렇게 듣고 알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편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새로운 문명을 씌워 공유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하는 것은 이 개도국, 후진국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문명이 덜 발달된 것, 뭐 내추럴한 것으로 할게요. 내추럴한 국가, 자연적인 국가에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 AI가 많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아주 위기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학생이 20점, 30점 성적을 받을 때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60점 정도 가면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죠. 그러니까 60점, 70점 받은 친구들이 한 80점, 90점 받으면 이 정도죠. 근데 98점, 9점 받던 애들이 100점 받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하거든요. 근데 100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성취감이 없습니다. 이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100점 받고 나니까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버는 게 목표였다면 쭉 살기로 벌다가 10억 벌고 나면 100억에 욕심이 생기지만 그게 정말 진심이었던 분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돈을 갖고 나면 친구가 떠나갑니다. 진실한 친구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행복이 사라집니다.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리 됩니다. 거의 다 그래요. 100억, 1000억까지 했다면 보디가드 둬야 됩니다. 내 신변에 누가 소매치기나 강도가 도둑이나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만 가지 걱정이 앞서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AI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인간이 잘못하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된다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그 뭐 법정 얘기해서 좀 거시기 합니다만 판사가 필요 없죠.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AI가 다 판결 내려줍니다. 그죠? 거기에 합당한 행량을 다 해주죠. 그 선생님 교사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 인성적인 면에서는 뭐 선생님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AI가 훨씬 월등하거든요. 이 학생에 따라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국어, 영어, 수학, 뭐 외국어 필요 없습니다. 다 해주죠. 그러니까 요즘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암산 안 하죠. 전부 뭐 합니까? 뭐 말로 하면 계산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라 하면 뭐 동시 번역이, 통역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 AI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변환해서 받고 표현하는 거, 그게 끝입니다. 공장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증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딱 집어넣으면 어디가 문제다, 그것만 딱 포인트에서 찾아냅니다. 그럼 수술 누가 합니까? 로봇이 다 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정밀하거든요. 사람은 실수가 있거든요. AI가 더욱 발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우리가 300명 필요한데 300명 왜 필요합니까? 지역을 대변하고 뭘 대변하고 하죠. 아니 그거 법안 만드는 거
뭐 행정직원 뭐 10명, 20명 두고 AI한테 시켜놓으면 일 잘합니다. 비리 없어집니다. 나머지 행정직 공무원들 전산 전부 컴퓨터 다 해버릴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때로는 이 자연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기후온난화가 문제가 되어서 기후위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인간이 종국을 맞을 수 있다. 또는 AI 때문에 인간이 종말을 맞을 수 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각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AI가 인간을 지배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완전 자율이 5단계라고 하면 2.3단계, 2.5단계까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자는 절대 자율주행, 완전 자율은 불가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요 100% 완전 자율이 가능합니다. 그건 기계적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자동차 내에서는. 문제는 도로망입니다. 도로망이 고속도로라든지 그냥 시골길 막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아니면 뭐 2차선 정도에서는 다 됩니다. 신호감지까지 다 됩니다. 그만큼 이제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자동차도 지금 과거에는 내연기관에서 뭐 연기 뿜고 해서 매연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수소차,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엄청 많이 넣지만 한 20년 있어 보십시오. 배터리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태양에너지 이용해서 그냥 선루프 전체가 선루프가 되는 거죠. 받아가면서 충전해놨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연기 막 품어내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청정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필요한 그 부품들 뭐 조립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장난감 차죠. 그냥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변해가고 지금은 기사가 또 운전하지만 뭐 나중에는 어디 버튼 누르든지 아니면 말로 얘야 제네시스야 서울 뭐 국회의사당 가자 하면 몇 시까지 도착해줘 하면 지가 알아가는 거지. 그리고 차도 마이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허브가 플랫폼이 구축이 되겠죠. 뭐 아마도 대기업에서 차량을 대량으로 다량 보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날 몇 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어떤 차량을 보내줘 하면 탁 터치만 하면은 몇 시에 탁 와 있습니다. 딱 가면 주인님 타세요 해서 갑시다 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죠. 그럼 저 안에서 신문 읽고 뭐 요새 신문 보는 사람 좀 드물 수도 있습니다만 차 마시고 뭐 독서를 한다든지 뭐 회의 내용 구상한다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운송, 뭐 여기 교통, 뭐 국토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다 지금 사라질 위기에 뭐 놓여 있습니다. 의료 분야 마찬가지고요. 교육 분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조금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시각, 큰 그림에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나는 이 문명이 싫다 하는 분들은 약간 이제 시골 쪽으로 가서 이제 그런 분들끼리 어울려 사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YB 젊은 청년, OB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소위 세대 간 격 차이, 제너레이션 갭, 지지라고 하죠. 이 지지가 더욱더 심화되고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하면서 뭔가 중도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국가가 할 일이고 또 사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찍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깊어져가는 가을날 새벽에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